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지표만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갑이 이만큼 땅을 갖고 있다면 지표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단 말입니다. 이 위에도 내 거고 이 땅 아래도 내 거다 이겁니다. 지표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한정하게 지상으로 무한정하게 지하로 다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 곤란하지. 왜? 무한정하게 지상으로 미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만큼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이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게 되면 야 비행기 내 허락받고 지나다니 임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또 보세요. 지하로 무한정하게 지하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직으로 판에를 가게 되면 저 아래 안테나 나온다며. 그럼 대한민국에 300평 갖고 있는 사람은 안테나도 300평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보세요. 무한정하게 토지의 지상과 지하 공간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무한정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만약에 50층까지 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법상 규제가 50층까지 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지. 또 건축공법이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로 이만큼까지 지하 5층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공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하층에 보게 되면 이쯤 가지고 건관 안반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렸습니다.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표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지상공간, 지하공간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을이 이 토지 전체를 상하 공간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어. 예컨대 을은 여기서 요 공간에 지하 공간에 여기서 요까지 지하 요 공간만을 지하 공간 여기만을 사용하려고 그래. 여기를 해가지고 지하 보도를 만들거나 남의 땅 밑으로 그러니까 이 땅 밑으로 토관을 매설하려고 하거나 또는 여기에 이만큼을 빌려 요 공간만에 여기다 육교를 설치하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해가지고 고압선을 지나가게 하거나 토지의 일정한 상하의 구분층만을 특정한 구분층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모두 다 단순하게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이 토지의 상하의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특정한 구분층만을 사용하고자 지상권을 설정할 때 이거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구분지상권 이런 겁니다. 보세요. 되게 많은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위에다가 지상 공간에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여기다가 고압선을 지나가기 위하여 전선을 지나가기 위하여 지상 50m에서 지상 70m의 요 공간에다가 전선줄을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합니다. 대개 이런 건 뭡니까? 한전에서 지상권자겠죠.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남의 땅 위로 전선줄 지나가는 거 지들 마음대로 막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전선줄만 허락 없이 막 지나갔습니까? 남의 땅에다 전봇대 박는 것도 마음대로 박았잖아. 그래서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김영감네 땅이고 이건 박영감네 땅이야. 김영감네 땅 한복판에 여기다가 전봇대를 박으려고 그래. 그 김영감이 아니 전봇대를 여기다 박지 왜 여기다 박냐 그러는가. 아니 영감님 여기다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감이 자기 땅에다 전봇대 박겠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지. 이거 몇 번 하고 말아야 되지. 옛날에 그랬잖아. 에?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땅 위로 전설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억울해도 참아야 되지. 사실은 이거 뭡니까? 토지 소유권의 침해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여기서 타인의 토지 이유로 여기다 전선을 진학하고 잔다라고 하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다 지상권 등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지상 50m에서 지상 70m 공간 여기다가 전설주 진학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한단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의 땅 여기 이 밑으로 여기다가 해가지고 지하철도를 여기다 밑에 지나가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중 구분 지상권이죠. 여기서 지하 1m에서 지하 50m 사이에 요 공간에 대하여 요 공간을 지하철도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하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상 공간은 여전히 갑이 사용하는 거지. 요 지하 공간은 지하철도가 지나가는 거지. 요 부분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하의 일정한 구분층을 정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은 오늘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해제에 있어서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보세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에 이 구분지상권은 반드시 선순위 지상권이어야 되겠지. 후순위 구분지상권이라면 안 되잖아. 후순위,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하철도를 지나가기 위하여 여기서 해가지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여기다 구분지상권 설정했어. 이 지상권보다 앞서는 저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실행 경우에 지상권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하철을 못 타니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 이런 구분지상권은 반드시 이게 뭐예요? 선순위 지상권이야. 인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선순위 지상권, 저당권 등보다 앞에 선순위의 지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인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세요. 인수되는데 그러면 공중구분지상권이 인수돼. 공중구분지상권이 인수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위로, 이 땅 위로 뭐가 지나간다고?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땅을 선화지라고 부릅니다. 선화지. 그러면 그 선화지로 되는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경주에 월성 원전이 들어갔죠. 원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한 게 고압선을 통하여 중부지방으로 해서 서울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밀양 쪽을 지나갔단 말입니다. 밀양 쪽을 지나가는데 이 고압선이 여기서 시골에 있는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야. 여기 농사 짓고 있는 전답이 있는데 그 전답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야. 이거 살 수 있는 겁니까? 고압선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살 수 있냐고, 이 사람이. 고압선요, 이게 원전에서 바로 나오는 고압선은 이거는요, 수만 볼트의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초고압선이에요. 이 고압선 근처에 가게 되면요, 매캐한 타는 냄새 같은 게 나요. 또 소리도, 이 흉내를 못할 소리, 흉내도 못합니다. 이게 아주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은 띠도 아니고 삐도 아니고 뭐 띠삐 해가지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전자파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특정한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전자파는 두께 1m의 콘크리트 옹벽을 쳐도 그 콘크리트 옹벽까지도 통과한답니다. 전자파가. 특급 발화 물질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살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한전 측에서, 국가 측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이주해주고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줬단 말입니다.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밀양에 있는 주민들이 누굽니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가가지고 고압선 공사하는데 가서 들어놓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살게 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년간의 투쟁을 거쳐가지고 간신히 이주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네티즌들이 너무나 인간미가 없다, 못돼 처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 고압선 위로 지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님비 현상이다. 지역 이기주의다. 자기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그거 공사 못하게 막고 그런다고. 아니 지가 살고 있는 집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해봐. 지 가만히 있겠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면 안 되는 거지. 수년간의 투쟁의 결과 여기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 대책이 발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을 한전에서 이것을 수용해 가져가고 수용하고 딴 데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아,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공매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수탁자산 공매 이런 쪽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한전 측에서 그거를 수용해 갔단 말입니다. 수용해 가지고 한전에서 돈 수용해 주고 한전의 소유로 삼았단 말입니다. 한전에서 수용한 이 주택 이런 것들은 한전 측에서는 이거는 비업무용 부동산이지. 비업무용 부동산인데 수용한 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비업무용 부동산이니까 매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매각을 할 때 이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매각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위탁을 받아서 그냥 여기서 맡기는 거를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를 위탁이라고 하고 이거를 맡은 것을 수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것을 수탁하여 맡아서 이걸 판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탁자산 공매야. 수탁자산 공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한전에서 선화지에 있던 이런 것들을 이것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경매로 딱 나왔어. 미장관계 싹 흘러가는 이 옆에 멋있는 전원주택지가 전원주택이 딱 있어. 근데 이게 1억 5천에 땅값의 반도 안 돼. 막 이런 싸게 나왔어. 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낙찰받았어. 그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밑에 가서 살 수 있어? 그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는 낙찰받으면 안 돼요. 선화지다라고 한다면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임야로 아니면 논밭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이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파는 이 땅은 활용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위성지도 보게 되면 고압선 지나가는 게 위성지도로 다 나와요. 이렇게. 내 땅이 여기 있는데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경매로 나왔거나 이게 일반 매물이다. 이 밑에 자, 이 고압선 밑에 있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버려버려야 돼. 아무리 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연을 맺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중구분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선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중구분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지하에다가 여기다가 토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게 여기서 지중 공간에다가 지하철도를 보유하기 위하여 구분시장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대개 지하철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대개 보게 되면 길이 이렇게 있고 땅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상 공간은 토지 소유자 갑이 여전히 사용하는 거죠. 이 지하 공간으로는 그냥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거죠. 그럼 지상 공간이 갑의 소유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집 질 수 있는 겁니까?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계속 토지가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토지가 조금씩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이 전화다 하더라도 건물 금방 붕괴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 토지의 대부분을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아예 이 토지 자체를 수용해 버려요. 지하철 공사 이런 쪽에서 아예 이걸 수용해 간다고. 그래서 수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 구분지상권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데 주로 문제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대개 보게 되면 여기다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맨 땅으로 지나가다 보게 되면 수용보상금이 많이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밑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도로가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4차선 도로 또는 6차선 도로라 그래. 이게 도로 밑으로 지나가기에는 도로 이게 너무 좁아. 그럼 이게 2m로 지나가는 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도로는 요건데, 도로표는 요건데, 지하철 들어가는 요 공간 활용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는 거지. 요 밑에, 자, 지상 1m에서 지상 50m 공간, 요 공간, 여기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래가지고 구분지상권 설정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중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이 대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지상권은 인수되는 지상권이지, 당연히. 인수되는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 이건 별로. 왜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건물을 건축할 때에 도로가 있자. 원래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인데, 건축선은 도로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으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요게 건축선이지. 네. 여기다 거기까지 건물 지을 수 있잖아. 근데 대개 자, 여기서 건축선에 대해서는 일정한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은다라고 하게 되면 건축선으로부터 3m 띄워야 돼, 이렇게. 3m 띄워서 여기서 건물을 지어야 돼. 이 건축선이 후퇴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지정 건축선이 있게 되는 경우에,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길이 이렇게 했는데 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 이 도로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이만큼 떨어져서 건물 지어야 된다라고 건축선을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 건축선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건물은 요 뒤로 후퇴돼서 여기서부터 건물 지어야 돼. 도로에 딱 붙어서 건물 지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외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대개 큰 도회지 이런 쪽에는 이처럼 지정 건축선 제도가 있어서 뒤로 건축선 뒤로 후퇴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죠. 여기 큰 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건물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건물이 여기까지 딱 젖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건물이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전에는 지정 건축선이 없을 때는 여기까지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 개념의 도로지, 인도 끝에까지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들어간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는 지정 건축선을 지정한 거야. 전에 이 건물 지을 때는 지정 건축선이 없었는데 지정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건물도 지금 현재는 이대로 존재하지만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건물 질 때는 이만큼 뒤로 후퇴해야 돼, 이렇게. 이게 지정 건축선 제도란 말입니다. 대도시의 큰 도로변에는 대개 이렇게 지정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여기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구분지상권이 이만큼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정 건축 때문에 뒤로 물러날 거 아닙니까? 여기 건물 안 지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자, 지중 구분지상권이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의 사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 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이나 이쪽 하게 되면 어디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얘기지. 이 땅은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이 있는 토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이라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지하철도를 보유하기 위한 지중 구분지상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이 여기다가 고압선 송전선을 지나가기 위하여 공중 구분지상권이다. 그런 땅은 절대로 인연을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수한 지상권에 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교재 388페이지 보세요. 구분지상권 등기된 거 있죠? 등기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자, 그 권리자의 기타 사항 보세요. 목적, 지하철도의 소유,
존속기간, 지하철도가 존속할 때까지 토지의 서부간 어디 지점을 포함하여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5m에서 지하 50m 사이, 이거는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이런 쪽에서 여기서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중구분지상권이야. 이게 만약에 공중구분지상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 50m에서 지상 80m 공간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구분지상권자는 뭡니까?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투자 대상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 일반과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상권 유사의 특수한 관습업상의 권리로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거는 나중에 임야의 투자기법에서 임야에 알박기 하고 있는 놈이 뭐예요? 분묘가 알박기 하고 있는 거지. 이 분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임야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 나중에 분묘기지권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고, 분묘기지권도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의 물건이다라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